6번 보겠습니다. 이제 6번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평가사 문제입니다. 34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34회는 이제 작년 문제죠. 재작년 문제죠. 죄송합니다. 재작년에 이제 낸 문제인데 이 문제하고 이제 35회 우리 작년 문제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제 관련된 문제들을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 기출 문제가 있고 밑에 이렇게 말미에 평가사 문제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자, 보시면 공시를 하는 데 있어서 등기입니다. 등기를 통해서 공시할 수 있는 물건 또는 권리는 몇 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세 개만이 이제 어떻게 돼? 세 개의 물건만이 이제 준부동산에서 공시 방법을 택한다고 그랬잖아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 다음에 뭡니까? 선박등기법에 의한 선박. 이렇게 세 개.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기억번호번 30톤 기선. 자, 너무 똑같죠, 이게? 25톤이라고 나왔었죠, 우리 시험은. 근데 이제 평가사 문제는, 이제 30톤이라고 나왔어요. 기선이라는 건 선박이니까, 이건 선박등기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공시의 대상이 되죠. 덤프트럭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항공기 아니라고 그랬죠. 너무 유사하죠. 이게 너무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회냐면 이거 34회니까 아까 본 문제는 35회거든요. 우리 기출 문제는. 그러니까 1년 전에 이미 이런 문제를 냈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평가사 문제를 보는 게 바람직하다. 자, 거기 보면 철도 차량 나왔죠. 세개 물건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양식업 권리 이것도 하지 않고 5천만 원을 주고 구입하시면 한 굴의 소나무 이것도 해당 사항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세 개의 물건 중에서 해당되는 건 뭐요? 기억번밖에 없잖아요. 정답은 몇 번이요?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너무 썰렁하죠? 결국 그래서 또 강조하지만 이제 이게 정답은 1번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꼭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만 외우면 돼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내용도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이건 나머지 것들은 그냥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이 철도 시설 관리권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도 시설 관리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굳이 이거를 여기까지 공부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은 뭐냐면,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토지의 용어입니다. 이 토지의 용어, 그 다음에 주택의 용어는 해마다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뭡니까? 이 준부동산에 관련된 것들, 또는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 해당되는 내용들, 이 내용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토지의 용어예요. 근데 이거 끝나면 이제 주택의 용어가 나옵니다. 그럼 토지의 용어와 주택의 용어가 시험에 아주 빈번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보고 느끼셔야 돼요, 스스로가. 자, 옳은 겁니다. 자, 보시면 1번에 보시면 자,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부분 토지로 이게 돼 있잖아요. 벌써 이 표현에 보면 건축법령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필지 내에 비어있는 땅이다. 이게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공지죠, 공지. 공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등기법에 정한 하나의 등록 단위. 그러면 결국 뭡니까? 이거는 필지죠, 필지. 따라서 이 등기법상 토지 등록 단위는 뭐가 돼요? 필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 3번에 보면은,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답 등이었으나 지번이 절도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 그러니까 하천 부지로 편입된 토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포락지라 하죠. 포락지. 그 다음에 자 4번에 보면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 해변 토지 나왔죠? 이건 빈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뭐야? 5분밖에 없죠. 그럼 내용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지라는 게 이제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요. 이 소지가 뭐냐면 소자가 바탕 소자에 땅지자예요. 자, 우리가 택지로 조성을 한단 말이죠. 택지라는 건 뭡니까? 주, 상, 공 등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들을 우리가 택지라 하지 않습니까? 그 택지에 이거에 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료. 그 원료. 바탕이 되는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논, 밭, 임야 이런 거잖아요. 그럼 논이나 밭이나 또는 임야를 뭐로 조성하는 거예요? 택지로 조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땅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런 땅들을 우리가 소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알겠죠? 예. 이 비슷한 말이 공법에서 원형지라고 있습니다. 공법에 여러분 배우시면 그 원형지라는 표현 나올 거예요. 원형지가 소지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비슷한 말이 되겠어요. 이렇게.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설명 쭉 다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31회인데 이것도 역시 또 어떻게 돼요? 토지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거 동그라미 치고 봐야 돼요. 자, 1번 보세요.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 단위. 지번이 부여됐대요. 그럼 이건 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지라는 게 뭐예요? 이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1필의 토지를 우리가 필지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공부상의 등록 단위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획지가 아니라 필지죠. 자, 2번에 후보지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에서 용도지역 내에서 세부 지역 간 용도가 전환되고 있다. 이건 이행지가 되겠죠. 후보지라는 건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거죠. 변경 중인 토지를 후보지라 하고 어떠한 용도 지역 내에서 세부 지역 간 용도 변경이 일어나고 있으면 이거는 이행지가 되겠죠. 따라서 1번은 필지, 2번은 이행지. 3번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4번에 보면 자,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는 뭐 소지가 되는 거고 부지라는 건 뭐예요? 어떠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포락지가 나왔어요. 자,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맞는 건 뭐예요? 5번이 정답이 되겠죠. 5번이. 그러면 3번은 왜 틀렸느냐? 3번은 왜 틀렸느냐?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포락지 나오고요. 후보지 나왔고, 여기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이 정답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5번이 되는데, 왜 3번이 왜 틀렸느냐 이거예요. 낮이라는 건 계속해서 이제 나옵니다. 이게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이게 표준지를 감정평가할 때 낮이 상정평가거든요. 그때 소개된 게 낮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낮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택지인데 정착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해서 이제 그 공작물이라든가 또는 어떻게 건축물이 없는 빈 상태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법상의 제한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당권이라든가 또는 전세권, 지상권 이런 것들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나 공법상의 제한은 당연히 받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대한민국 땅 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땅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물론 예외적인 상황은 뭐 극소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공법상의 제한은 다 받습니다. 한마디로 5개 용도죠. 국계법상 도시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 그 다음에 뭐야? 관리지역, 농림, 4개죠, 4개. 죄송합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이 5개, 죄송합니다. 4개죠, 4개. 왜 이럽니까? 제가 옛날에 5개로 배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네 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네 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따라서 당연히 공법상의 제한은 다 받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사법상의 제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받는 거고. 이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사법상의 제한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낮이는 이게 없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없다. 이 부분이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공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식으로. 따라서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거지 공법상의 제한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공법상의 제한은 당연히 받는 겁니다. 단지 뭐가 없는 거요? 사법상의 제한이 없다. 이게 바로 나지가 되겠습니다. 요거 조심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자꾸만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요번에 32회인데 계속해서 이제 어때야 돼요? 지금 30회, 31회, 32회 계속 이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여러분? 계속 나오고 있는 거니까 요거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동안 다 설명한 내용들이 다 중첩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돼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33회 기출인데,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도시개발법에서 취급하는 용어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좀 특이한 문제였습니다. 이거 이제 그때 당시에 수강생분들, 1차만 공부한 분들이 당황했었죠. 그래서 최근에 문제들이 자꾸만 2차의 문제들을 자꾸만 내요. 부동산학개론에서.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이제 제 어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합격률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률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만 이제 뭡니까 나올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이제 수험생들을 골탕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 해서 연구해낸 게 2차의 내용을 내는 거죠. 근데 2차의 내용을 민법에 낼 수가 내긴 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로 부동산학개론에 2차 내용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기셔야 됩니다. 자, 이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보면 여기 도시개발법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1번 도시개발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요지가 아니라 용지입니다. 공공용지입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공공용지를 제외한 후, 그 다음에 도시개발 전 토지 위치 지목 면적 등을 고려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재배분하는 토지를 뭐라 그래요? 환지를 하는 거죠. 환지 처분이라는 거죠. 이걸 환지 처분.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환지 처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보면 요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사업에 소요된 비용으로 충당되는 땅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채비지라 합니다. 이 용어는 암기하셔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 충당되는 땅을 뭐라 그래요? 채비지라 합니다. 채비지. 네, 금방 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자, 그럼 2번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토지와 도로 등 경계 사이의 경사진 부분.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이 경사진 부분입니다. 경사진 부분이구나. 이게 키워드예요. 경사진 부분 나오면 아무 생각 없이 법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따라서 법으로는 소유하지만 실익이 없는 땅이죠. 이 경사진 땅을 우리가 법지라고 그래요. 그다음 3번에 보면 이제 고압선 아래의 땅을 이제 선화지라고,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자,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 이거 빈지라 하죠, 빈지. 틀린 건 이제 결국 4번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표현 나왔죠.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이거를 이제 공유 수면 또는 그 공유 수면과 관련된 그 땅들이거든요. 그 땅들은 전부 다 국공유지입니다. 국공유지. 그러니까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당연히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뭐 해운대라든가 경포대 가면
뭐가 있습니까? 백사장 있잖아요. 백사장. 쉽게 말하면 그 백사장이 이제 빈지예요. 그 백사장이. 그 백사장은 어떻게 돼요? 국공유지예요. 소유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석지라해서 갯벌을 이제 간석지라 하는데, 갯벌도 다 국공유지예요.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럼 바다 밑바닥에도, 강 밑바닥에도, 하천 밑바닥에도 다 땅이 있잖아요. 다 국공유지예요, 그거는. 그래서, 사인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나왔죠.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를 어떻게 채비지를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 보시면 비용으로 교체하는 땅이다. 그래서 이제 이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충당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땅을 우리가 채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비지 정도, 이렇게 용어 정도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환지 방식인데요. 우리 시험에 이상하게 환지 방식이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이 환지 방식은 제가 정책론 시간에 이론 강의할 때 다 해줬습니다. 그거를 좀, 이건 어디에 나오냐면, 부동산 정책론에 보면 제가 이론서 강의할 때 해줬단 말이죠. 그거를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또 제가 여기서 환지 방식 또 설명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2차까지 하는 분들은 뭐 당연히 다 아실 테고. 자, 그럼 여기 와서 여기 보면은 제가 그림으로 소개하죠. 여기가 이제 쉽게 말해서 법지라는 게 뭐 별것도 아닙니다. 여기 갑땅인데, 갑땅이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을땅인데, 여기 경사진 부분이 있잖아요. 요게 법지라는 거죠. 이게.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고 만조라는 건, 바다는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썰물. 밀물 기준이에요, 밀물. 이 최고 만조이, 밀물. 그럼서부터 지적 공부에 여기서 이제 등록.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사유지예요. 사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빈 땅이 나왔잖아요, 여기. 이 빈 땅을 우리가 빈지라 해요. 알겠죠? 예. 그럼 여기가 이제 뭐 백사장 정도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바다 밑바닥이든 뭐가 됐든 전부 다 뭐야? 이거 국유지다 이거죠, 국유지. 그래서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이제 이거는 34회 기출인데,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게 반복되죠, 이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자, 기억번.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사 해변 토지. 해변 토지 나왔습니다. 뭡니까? 이 빈지 아닙니까, 이게. 방금 또 설명했고. 자, 니은번. 택지 경계와 인접한 경사된 토지. 경사된 토지, 경사면 토지 나왔잖아요.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죠. 이걸 뭐라 합니까? 법지라 한다. 그 얘기고. 자, 디귿번에 보면, 디귿번에 보면, 뭐 나왔습니까? 자, 택지 지역 내에서, 어떠한 용도 지역 내에서, 그러면 택지 지역 내에는 주상공이 있지 않습니까? 주상공. 주상공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되고 있대요. 그럼 이건 이행지가 되겠죠. 리을번에 보면 임지, 농지, 택지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대요. 그럼 뭐 후보지가 되겠죠. 그럼 이제 기억번은 뭐가 되겠습니까? 빈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1번, 2번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1, 2, 3번 아니고, 뭐 4번 아니면 5번이 되겠죠. 그렇죠? 니은번은 뭡니까? 법지. 디귿번은 뭐예요? 여러분은 이행지죠. 리을번은 후보지. 정답은 몇 번이요? 4번이죠. 자, 이와 같이 토지 용어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뭐 어렵지 않고요. 자, 이제 내용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걸 용도지역이죠. 큰 용도지역 간에 이렇게 용도지역 간에 이렇게 또는 이렇게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다. 이건 후보지죠, 후보지. 이게. 그런데, 아까 보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그러면 하나의 지역 내에서 용도 변경이 일어나고 있잖아. 하나의 지역 내에서. 그쵸? 택지 지역이라는 건 변함없고, 그냥
공장 용지가 상업 용지로 바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 경우에는 뭐 이거를 이행지라 한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12번이 이제 그 작년 35회 기출인데 이 부분에서 수험생들이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이 문제를. 자, 아래서 한번 봅시다. 자, 토지 관련된 용어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은 하고, 자, 지적제도란 말이 나오고요.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지의 주된 용도라고 나왔어요.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여기에 보면 이 부분을 기억본을 수험생분들이 필지 많이 선택을 했어요. 이건 필지가 아니거든요. 필지라는 건 한마디로 뭐예요? 공부상의 등록단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정답은 지목이었는데 말 그대로요. 지목이 땅 지자에 눈 목자예요. 이게 다 일본식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전에 이제 일본식 표현인데 이 목자가 의미하는 게 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땅의 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땅의 용도라는 뜻이에요. 용도. 용도. 땅의 용도를 눈목자를 붙인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일제가 그렇게 법을 제정을 한 걸 그대로 차용해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해석에 이제 막 착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목은 한문으로 눈목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땅의 땅지자니까 땅의 용도라는 뜻이에요. 땅의 용도가 뭐요? 지적법상은 뭐야? 지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목은 땅의 용도, 주된 용도를 지목이라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그 용어에 대한 정확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알고 계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한 거 이제 찍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결국 정답은 지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억번. 그럼 지목이니까 2번 아니면 4번, 4번인데, 여기 또 오타가 나왔네. 그죠,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2번과 4번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같죠? 지목, 나지. 같은데, 이건 이제 오류입니다. 이거 오류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가 정정할게요. 정정하는데, 결국 이렇게,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간, 여기에 보면, 정리하면, 자, 니은번 봅시다. 지가공시제도의 용어로서 이렇게 돼 있죠. 지가공시라는 게 뭐예요? 표준지 공시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토지의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없고, 토지의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그 뭡니까? 이거 나지 아닙니까? 나지. 그죠? 이건 나지란 말이야, 나지. 그러니까 이건 뭐죠? 지목. 이건 나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 공시지가 제도, 이거 나왔잖아요.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를 감정평가합니다. 그럼 우리가 배웠어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토부 장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감정평가 의뢰합니다. 공시기준일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때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할 때 이 표준지는 나지 상정평가란 말. 이때 내 나지란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 나지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택지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없고, 그렇죠? 사적 제한은 없죠. 이거를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식을 제한한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라고 한 거고, 공법상의 제한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이제 뭐야? 지목과 나지가 되는 건데, 근데 2번, 4번이 이게 뭐야? 같다라는 건 이게 뭡니까? 이 오타입니다. 이 오타. 오타죠. 오타입니다. 그래서 뭐 정답은 뭐 2번, 4번 같은 거니까 같은 게 되겠죠. 여기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지목이란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법률에 보시면, 자, 그 2조 24호에 나왔어요.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그렇죠? 지목에 대한 표현이죠.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필지에 대한 내용도 내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당이다. 공부상의 등록당이다. 그래서 1차만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뭡니까? 쭉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문구는 아셔야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 그러니까 표준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나지 상정평가란 말이에요. 요 문구가 나와요. 나지란 토지의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식을 제한한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요 문구 그대로 쓴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좀 부연을 하자면 공법상의 제한은 받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또 종전에 전 시간에 강조했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나지라는 표현이 시험에 아주 잘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렇게 알고 계시고 필지, 나지 이게 잘 출제된단 말이죠. 알고 계시고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좀 하고 정답은 이제 2번, 4번 같은 거죠. 어차피 같은 내용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또 이제 요거는 평가사 이제 35회 기출문제예요. 요것도. 요 문제는 이제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여기 제네지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뭐 좀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네지는. 그러나 1번, 2번, 3번, 5번은 알고 계셔야 돼요. 제네지와 제외지란 표현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간, 여기 13번에 1번, 2번, 3번, 5번. 요거는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1번 해봅시다. 요거는 이제 정답이 1번인데, 요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2번은 왜 틀렸느냐? 건축물의 부지로 이용 중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부지로 이용 가능한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왜 틀렸느냐? 여기 보면, 이용 가능한 토지.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건부지라는 것은 현재 건축물이 있는 상태의 바닥 토지예요. 건물에 쉽게 말하면 건물의 부속 토지를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건부지라는 거예요. 이 부속 토지를. 그러니까 만약에 건축물이 없다. 그럼 이건 건부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건축물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나지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건부지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왜 틀렸느냐? 건축물의 부지로 이용 가능한 토지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건축물의 부지로 이용 중인 토지 이거로 끝났어야 돼요. 이 뒤에 것 때문에 틀렸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3번 나지 나왔죠? 택지 중 정착물이 없는 토지로서 공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틀렸죠? 뭐가 없어야 돼요? 공법이 아니라 사법이죠. 사법상. 공법상의 제한은 무조건 받는다고 했잖아요. 제네지 조금 이따 설명하고. 자, 5번. 1단지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자, 1단지라는 게 뭐냐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두 필지 이상의 토지. 요게 1단지라는 거예요. 이거 합병이라는 것 때문에 틀렸어요. 합필 아닙니다.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면 관계가 있는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1단지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요 1번은 좀 이따 설명한다 그랬죠? 자, 2번 설명했고, 자, 3번 나지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좀 하고 4번 좀 설명하고, 자, 1단지 나왔어요. 1단지라는 표현이 원래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표준지 조사 평가 기준 제20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감정평가사 문제 먼저 냈어요. 거기서는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도 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보통의 교재는 그 1단지에 대한 설명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 시험에 나왔었으니까, 중개사 시험에. 그럼 이거에 이제 법적인 근거는, 1단지의 법적인 근거는 지금 방금 언급한 표준지 조사 평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1단지 평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1단지라는 게 뭐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두 필지 이상의 토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게 바로 1단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지는 합병이니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두 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를 1단지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까지. 그가 바로 이제 뭐 1단지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중요하니까 잘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죠. 제네지와 제외지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제네지, 제외지. 그러면 이제 여기가 뚝이 있고요. 제방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제방. 뚝이 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마을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마을 있고, 여기는 이제 하천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하천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러면 뚝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제가 제방할 때 제자예요. 그래서 뚝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을 제내지라는 거야. 안내자. 뚝에 보호를 받고 있는 지역을 제내지라 하고요. 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제외지라고 해요. 바깥 외자 써서. 그래서 뚝을 기준으로 해서 제방제자, 뚝을 기준으로 해서 뚝의 보호를 받는 지역은 제내지라 하고, 그 다음에 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하천 쪽에 있는 땅들을 우리가 제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일본이 왜 맞느냐 이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끔 해설해 보면 수험생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그건 왜 그런 거냐? 필지와 획지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적도를 보시면 획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필지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번에 의해서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평면도로. 그러면 이제 획지라는 건 이제 용어의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획지라는 건 뭡니까?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란 말이에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는 그냥 획지예요. 그걸 획자 써서. 그 다음에 필지라는 건 뭐예요? 공부상에 등록된 한 필의 토지죠. 그러면 이 필지는, 여기 보면 이 필지는 지적도를 보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적도 보면 도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로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번이 부여되어 있으면 다 지번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뭐 10번, 11번, 12번. 이게 그럼 하나하나가 뭐가 됩니까? 13번, 14번, 15번지 이렇게. 도로가 뭐예요?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적도를 보시게 되면. 그러면 요 도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지목, 도로라는 얘기고, 5는 뭡니까? 5번지라는 얘기예요. 지번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하나에 다 이게 필지란 말이에요. 총 필지가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뭐야? 6개, 7개가 되는 거네요. 3개, 도로 하나, 7개가 되는 거예요. 1필지가 있는 거죠. 7개의 필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이게 하나하나가 이제, 요건 뭐야? 지적도에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거죠. 그 획지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가격 갖고 평당 얼마야? 이거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큼은 평당 30만 원이래요. 평당. 요만큼은 평당 10만 원이래요. 이만큼은 평당 20만 원이래요. 그럼 어떻게? 시세가 달라지죠? 그러면 여기는 평당 10만 원. 한 획지. 하나의 획지. 여기는 평당 20만 원짜리 땅. 하나의 획지. 여기는 전부 다 뭐야? 평당 30만 원 땅. 그래서 하나의 획지가 되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 내용 그림을 보면 이 그림 속에는 7개의 필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획지는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이 개념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필지와 획지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의 필지 중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획지는. 다시 말하면 이걸 좀 다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100번지라는 거예요. 지번 100번지. 하나의 필지죠. 그런데 여기에 앞부분과 뒷부분이 가격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는 평당 100만 원인데 여기 평당 30만 원이래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하나의 획지죠. 이렇게 각각의. 그러면 하나의 필지 중 100번지 중 일부에 대해서도 획지가 존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의 필지 내에
두 개 획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가격수준이 달라지죠, 이렇게.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거 구분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의 필지에 여러 개의 획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필지가 될 수도 있고,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그때 수험생들 많이 힘들어했죠. 평가사 공부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잘 내리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의하면은, 자, 한 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필지하고 획지가 같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한 필지 내에 여러 개의 획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해서 이제 이 문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많이 틀렸죠. 평가사 공부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평가사 35회 기출인데, 자, 한번 봅시다. 옳은 것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획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이렇게 되어 있죠. 가격 수준을 해야 되겠죠. 가격 수준이 뭐야? 비슷한 일단의 토지. 이게 되는 거죠. 획지에 대해서는 이제 방금 설명을 했죠. 자, 니은번 보세요. 용도 지역의 분류 중 세분된 지역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용도에 따라 전환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분된 지역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택지 지역 내에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있잖아요. 이게 세분된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거 후보지가 아니죠. 이거 이행지죠. 이행지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렸고. 자, D번 공지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이나 양호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일정 면적의 토지를 말한다. 이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건축법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건축법에도 공개 공지 또는 공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건축법에. 이 공지에 대한 어떤 건축법상의 해석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리을번 택지 등 다른 용도로 조성되기 위한 조성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 택지의 원료라는 얘기 아니에요. 갱지가 아니라 뭐가 돼요? 소지가 되겠죠. 소지. 그러면 이제 옳은 건 뭐야? 이제 여러분 기억번과 그 다음에 디귿번이 되겠죠. 알겠죠? 갱지란 말이 뭔지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용어가 나왔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갱지라는 표현이 우리 시험에 안 나오고 주로 이제 평가사 시험에 자꾸만 나왔는데 이제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이 갱지라는 표현은 아마. 왜냐? 우리는 갱지라는 말을 쓰지 않고 나지라 하거든요. 자, 어찌됐건 갱지라는 용어는 뭐 여러분 모르셔도 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